용인 골프장 관련 연쇄 감염이 정읍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읍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자녀인 서울 성동구 134번 확진자 B씨와 정읍 자택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힌 조남천 전북대학교 병원장을 향한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만 880억 원에 달해 사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제망해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과 수평선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학 동문끼리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코로나19 집단 확진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연쇄 감염이 정읍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정읍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지난 27일 저녁 9시 50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녀인 서울 성동구 134번 확진자 B씨와 정읍 자택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송파 371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파 371번 환자는 용인에서 열린 대학 동문 골프대회에 참가했다가 감염된 성남 437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정읍시는 시청 직원인 A씨가 근무했던 사무실을 28일 오전 한때 폐쇄하는 한편 밀접 접촉자 8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타 지역 방문 사례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또한 실내 환기, 실내 소독 등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전주지법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근거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등을 피해자가 1심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지역 김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와 비슷한 4만여 톤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김 양식은 9월 말 채묘가 시작되며 11월 중순부터 최대 8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전북 김은 지난해 1억 800만 달러가량 수출됐으며 해마다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부안군 일대에서 김이 노랗게 변하는 황백화 피해가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영양제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양식어가의 종자 구입비와 물김 포대 비용 등 18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한 의사를 밝힌 조남천 전북대학교 병원장을 향한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김남호 기자, 남원시 의원들이 전북대병원을 항의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 원장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원시 의원들이 지난 27일 전북대병원을 항의 방문해 조 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국민의 평등한 의료 접근권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 전북대 병원장은 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취약한 전북 지역 의료 실정을 외면한 발언이고 공공의대 설립을 염원해온 전북 도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국감장에서 조남천 전북대 병원장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 발언은 남원 시민과 전북 도민에 대한 막말이나 다름없는 망언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전북대 병원장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하는 뜻에서 이렇게 항의 방문한 것입니다. 네, 남원시 의장의 발언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원뿐만 아니라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도의회, 그리고 전북도민들의 비난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조 원장을 규탄하며 철저한 자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의원들도 최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반대 발언을 한 조남천 전북대학교 병원장은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전북도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지역 거점 병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소수 이익 집단을 대변해 의견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정읍시가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 규모만 880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 상황과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우 정읍시 도시재생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팀장님, 먼저 정읍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어떤 내용일까요? 예, 우리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현재까지 재생사업 누릴 사업으로 3개소, 도시활력사업 1개소, 소규모 재생사업 1개소 등 총 5개 지구에 약 88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원도심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용지 보상과 기본 설계, 실기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챌린지숍과 시니어센터는 완공을 했으며 생골 시장에 딱 어울린 플랫폼은 금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쌍하차 거리와 태평로 세합로를 특화 거리로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읍 시민의 명품 거리가 조성되고 침체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술문화관, 쌍하차 커뮤니티 라운지, 4050 청춘 활력소 등은 금년도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기다리 설화를 기반으로 하는 장명동 소규모 재생 사업도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도시재생 누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활력을 잃은 도심을 다시 활성화하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도 중요할 텐데요. 시에서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예,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공공 주도의 일반적인 토목 건축 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현장 중심의 사업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은 필히 도시자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부터 주민 의사와 참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공공예산 투입을 감안해서 행정의 지원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이 변화의 동력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실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우리 시는 대다수 주민이 사용하는 공공 공간의 조성을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거점 시설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주민의 역량 강화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각 사업별
지구별 특색에 맞는 역량 강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주민단체를 비롯한 도시재생 단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 주민 참여형,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민분들께서 이 도시재생 사업에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먼저 원도심 내 진행 중인 중심 시가형 사업은 떡차 면술이라는 지역 특화 산업의 거점 시설 조성을 통한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에 기반한 거점 시설 조성, 보행 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 경유형 도심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KTX 정음역을 활용한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연지동, 시기동의 노후된 주거지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주거지형 사업은 정주 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복지시설, 공공공간 조성을 통해 원도심 배후 주거진의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활성화 지역의 활력을 교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각각의 사업지구 연계로 재생 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원도심 통합 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개발 사업과 달리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공간 조성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가 도시재생의 핵심 가치인 만큼 단기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역 주민 모두가 균형 있게 재생의 가치에 동참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호 팀장과 정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은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을 절경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과 수평선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 김제 망해사인데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잔잔한 물안개가 드리워진 아늑한 바닷길. 듬성듬성 돋은 습지대 근처엔 오리떼가 한가로이 먹잇감을 찾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만경 하구의 강물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절경은 고즈넉한 한 사찰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 절은 바라볼 망에 바다 해자를 써서 망해사라고 이름 지어진 곳입니다. 옛스런 법당마다 붙여진 이름은 서해 바다를 감상하는 스님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 절의 명물인 팽나무 두 그루.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팽나무는 고상하고 우아한 멋을 더합니다. 망해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나무가 숲을 잃은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보는 이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수평선과 지평선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적한 장소나 소규모 관광지를 발굴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관광도시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는 망해사.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낙조는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이곳을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과 연계돼서 찾아갈 수 있는 기관들이나 회사들하고 협업하는 쪽으로 이게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숨겨진 관광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